오촌TV 1261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75회 제5부 통일 향한 대통령의 집념과 열정 가운데 빨리 38선을 넘어라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빨리 38선을 넘어라. 1월 30일 국무회의가 있었다. 우리는 장면 박사에게 오는 토요일에 귀국과 취임을 환영하는 간단한 다가 파티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 박사는 아직 국무총리직을 수락하지 않았으므로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을 비서실로 전해왔다고 한다. 무초 대사가 4시께 와서 내일 대구로 우리를 태우고 갈 비행기는 오전 9시에 떠날 계획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무초 대사는 대통령에게 미국이 유엔에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짓는 결의안을 밀고 나갈 것이며 다음날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 즉시 그 결과를 알려오겠지만 그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염려는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무초 대사에게 장면 씨가 국무총리직을 수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전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시중의 금값이 떨어지는 반면 쌀값이 오르고 있다 한다. 서울의 광교에 본거지를 두고 걸식을 하던 거지들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온 거지대장 박동봉이라는 사람이 부산일보와 인터뷰한 기사를 대통령이 흥미있게 읽었다. 그들이 부산으로 내려온 이유는 공산 치하에서는 거지도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서울에는 좋은 집들이 온통 비어있고 주인이 버리고 간 좋은 옷들도 실컷 입을 수 있었지만 자유세상이 그리워 부산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광교다리 밑에서 잠자고 명동에서 활동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밝혔다는 이 직업거지들은 하루빨리 우리 국군들이 서울을 수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부산 역전의 쓰레기통 옆에 쪼그리고 앉아 졸면서 인터뷰했다는 이 거지대장은 부산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피난민들이 밥을 더 잘 주고 인심도 후하다고 슬쩍 기뜸하더란다.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제일 강한 무기는 자유야. 부산일보가 좋은 기사를 냈구먼 하고 말하면서 김광섭 비서에게 그 기사를 오려두도록 지시했다. 콜리어 대령이 리즈웨이 장군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하려고 장군의 사령부로부터 왔다. 리즈웨이 장군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무기 매매 행위를 은금한다는 명령서를 대통령이 써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면 불법 무기 매매 행위 금지법을 선포하여 모든 유엔군과 국군 장병이 함께 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유엔군 장병들 대부분의 흑인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나와 물물교환을 하거나 팔아 쓰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이곳 기생들이 많은 권총을 팔고 있는데 한국 돈을 갖지 못한 유엔군 장병들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유엔군 장병들은 한국 돈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많은 미국 담배와 미국 과자들이 시중에 유출되고 한국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사고 싶은 미군 장병들은 한국 돈을 숨겨 가지고 와서 산다는 것이다. 콜리어 대령은 또 대통령에게 적에 관하여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얻어주도록 요청한 리즈웨이 장군의 부탁을 전했다. 모든 유엔군의 지휘관들은 적이 어디에 얼마나 있으며 자신들이 어디로 전진해야 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중공군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31일 우리는 오전 9시 수영 비행장을 떠나 30분간
비행 후 대구에 도착했다. 신 국방장관이 비행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 8군에서 비행장을 확장했기 때문에 새로 닦은 비행장이 또 하나 있었다. 이 새로운 비행장은 미 8군 사령부 바로 옆에 있었다. 신 국방장관은 디즈웨이 장군이 전선에서 지휘 중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디즈웨이 장군의 막사는 지금 수원에 있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수원 막사에나 전선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은 신 국방에게 왜 디즈웨이 장군을 마련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대통령은 38선 2부까지 쳐 올라갈 병력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약 1, 2만 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들 전투경찰은 총을 가지고 있어 쉽게 전투병과 합세하여 싸울 수 있고 비록 M1 소총이나 다른 장비들은 부족하지만 38선 너머로 진격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방장관은 이런 일로 디즈웨이 장군을 만날 필요는 없다고 대통령을 만류했다. 참모총장과 작전 참모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이미 정책적인 배려를 해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38선을 넘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하여 중공군과 공산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해야만 가장 큰 민족적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대통령은 경북도청을 순시하고 청년단들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었다. 국방부 장관은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이 아담한 집을 임시숙소로 정했다고 알려주었다. 북계의 6.25 남침으로 갑작스런 피난 생활을 하게 됐던 지난 여름 우리가 대구에 있는 경북지사 관저에서 귀가할 때는 방 주위에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붐볐던지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그때는 지사 관저에서 조그마한 갯방이 딸린 방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가분하게 느꼈었다. 당시 서울에서 갑자기 노려오게 된 정부 관료들과 여류 명사들까지 지사 관저로 모두 찾아 들어와 방문만 열면 사람에 치여 넘어질 뻔했었다. 무덥고 긴 날씨에 견디다 못해 국방장관이 이 사람들 중 일부라도 장소를 여기저기 구해보았다. 다행히 대구시장 간사 옆의 두 영국 장교가 쓰던 집에 양해를 구해 혼자 내려온 강요들을 좀 보내고 또 다른 집을 물색해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낸 후에 지사 가족과 우리는 겨우 숨을 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의 피난 숙소가 이렇게 편안하고 조용할 수 있다니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든다. 서로 많은 피한살이로 수많은 주부들이 말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이렇게 넓고 편리한 부엌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쓴다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퍽 염치 없이 느껴진다. 나는 잠시나마 대통령이 여기서 휴식을 취하기를 바랬지만 대통령은 대구 근방의 농촌을 돌아보고 싶어해 합천 쪽으로 갔다.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수행원이 사과를 사러 어느 가게에 들렀는데 우리가 대통령 일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가게 주인이 사과값을 사양하고 달려나와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저녁을 초대했다. 나는 숙소로 빨리 돌아오고 싶었으나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방 안은 어두운 편이었는데 방 한쪽에 놓인 벼루와 붓을 발견한 대통령이 입춘대길 국태민안이라고 붓글씨로 종이에 써서 가게 주인에게 선사했다. 여러 명의 부인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소리를 들려왔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밥상은 들어오지 않았다. 날은 점점 어두워 저녁 초대에 응한 것을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있을 때 겨우 밥상을 받게 되었다. 정성이 깃든 성찬이었다. 대부분의 반찬들이 무척 맵고 짠 편이었는데 대통령은 커다란 밥그릇에 수북이 담긴 밥을 남김없이 맛있게 들고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다.